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엑셀 버전은 2021 버전입니다. 문제 유형 A형, 시험시간 60분이고요. 첫 장에 있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꼭 내용들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엑셀 2021 버전 실행해서 새 통합 문서 클릭해 열어주세요. 바로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왼쪽 상단 저장, 그리고 찾아보기 눌러주세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에 저장하라고 나와있죠. 파일의 이름도 수험자 유의사항에 지시되어 있죠. 수험번호 8자리 사용하고요. 바로 뒤에 하이픈 자신의 이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험번호 없다면 교재에 있는 수험번호 사용하거나 실제 수험번호를 사용해도 돼요. 파일을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것 할게요. 시트 1에서 A열 머리글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열너비 눌러주세요. 그리고 숫자 1키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열머리글 왼쪽에 삼각형 있죠? 클릭을 하면 전체 셀 선택되죠? 그러면 제1작업 시트에 조건 첫 번째 나온 것 있습니다. 글꼴 지정이 있는데요. 제1작업 시트에만 지시된 건데 그냥 모든 시트에 동일하게 지정할게요. 굴림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 11포인트 그리고 글자 색깔 검정 지정하세요. 정렬은 미리 가운데 맞춤을 지정해도 되고요. 나중에 지정해도 상관없는데요. 제1작업 시트 작업할 때는 가운데 맞춤 미리 지정해 놓는 게 편할 거예요. 이번엔 지정하지 않고 나중에 필요할 때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시트 다음 것 작업하기 위해서 B2 셀 미리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왼쪽 아래 시트명 나와 있죠? 컨트롤 키 누르고 이 시트명을 오른쪽으로 한번 클릭해 드래그,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서 오른쪽 드래그 해주세요. 제일 왼쪽의 시트 1은 제1작업으로 변경하세요. 그 옆에 괄호 2번 써있는 시트 더블 클릭해 제2작업으로 변경, 세 번째 괄호 3 써있는 것도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으로 변경하세요. 이제 제1작업 시트 클릭을 해 놓으세요. 제1작업 시트는 출력 형태하고 조건이 나와 있고요. 아래 함수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출력 형태에 보이는 것 모두 다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하고 도형 만들고 해야 합니다. 제1작업 시트에서는 B4에서부터 내용들 쭉 입력하게 표처럼 만드는 게 나와 있죠. 이거부터 제일 먼저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선 B4에서부터 J15까지 셀 합치기 먼저 해도 되는데요. 나중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잠시 멈춰 놓고요. 내용만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면서 너비 조절 필요하다 보이는 셀들은 열 머리글에 테두리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키워주면 됩니다. 글자가 이렇게 잘려 보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날짜나 숫자 같은 경우에도 좁으면 샵 표시로 나타나니까요. 충분히 넓혀주세요. 행의 높이는 조절 따로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두 줄로 입력하는 셀 어떤 키 사용하는지 알죠? 첫 줄에서 입력하고 Alt Enter 키 누른 다음에 다음 줄 내용 입력하면 되죠. 그러면 셀 합치기 하는 셀들 먼저 선택을 해 놓을게요. B13에서 D13 컨트롤 키 누르고요. B14에서 D14, F13, 14, G13에서 I13까지 선택. 4개 단위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서 각각 셀 병합을 해주세요. 이제 테두리 지정을 먼저 해놓고 보는 게 편하겠죠? 출력 형태에 보면은 바깥쪽에 굵은 선 지정된 게 있고요. 안쪽에 얇은 선 지정된 게 있어요. 한 번에 설정하기 위해서 먼저 B4에서 J4까지 선택,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B5에서 J12까지 선택,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B13에서 J14까지 이렇게 3개 단위로 선택해 주고요. 홈탭의 글꼴 위에 여기 테두리 지정하는 게 있어요. 먼저 모든 테두리를 지정하고 다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글자 잘 보이도록 여기 높이를 조금만 조정해서 보도록 할게요. 화면 조금만 키워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출력 형태에선 이 표에서 회색으로 보이는 셀들이 있죠. 조건에서 주황으로 지정하라는 그 셀이에요. 시험은 흑백으로 되어 있지만 색깔 지정이 지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B4에서 J4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 코드 써있는 셀, 그리고 판매 수량 써있는 셀 이렇게 같이 선택해 놓고요. 홈탭에 바로 여기에서 채우기 할 수 있어요. 표준색의 주황색 클릭을 해주세요. 정렬 지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여기를 클릭해서 모든 셀 가운데 맞춤해도 되고요. 표만 선택해서 가운데 맞춤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숫자로 되어 있는 셀만 빼고 싶다면 이렇게 모두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숫자 데이터만 써있는 셀 이렇게 선택해서 빼주면 됩니다. 날짜 써있는 셀은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운데 맞춤 이렇게 눌러주세요.
숫자 써있는 셀, 여기는 오른쪽 정렬인데요. 숫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숫자의 소수점이 있는 오른쪽 기준으로 정렬되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로 나타나는데요. 그냥 정렬 같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G열과 H열의 데이터도 숫자로 되어 있죠. 오른쪽 정렬 맞춰 놓으면 돼요. 1번에서 6번까지 써있는 셀은 수식 입력하니까 아무 내용도 입력하지 않고요. 정렬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출시일은 날짜인데요. 보이는 그대로 출력 형태처럼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표시 형식이 날짜로 변경됩니다. 판매 수량, 여기는 천 단위 구분기호 지금 입력 안 했으니까 나타나게 해야 되겠죠. 천 단위 구분기호를 나타나게 하려면 회계 서식이나 숫자 서식 지정을 해주면 돼요. 보통 회계는 돈과 관련된 데이터인데요. 그냥 한꺼번에 같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E열, G열, H열 이 숫자 데이터들 선택해서 표시 형식 한꺼번에 지정을 해도 돼요. 소수점 나와 있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오른쪽 정렬되고 천 단위 구분기호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H열은 천 단위 구분기호 필요가 없지만 그냥 같이 회계서식 지정해놔도 돼요. 그럼 이제 회계서식 아직 지정 안 된 곳 있죠? 여기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세요. 테두리 탭 가서 X자 모양으로 보이게 클릭해서 확인 눌러주세요. 여기 너비 같이 위와 동일하게 해줘도 되고요. 그냥 이 상태로 놓아도 상관없어요. 이 13, 14행에 두 줄로 입력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동일하게 맞춰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조건에 1번 정렬까지는 끝이 났고요. 이제 제목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1, 2, 3행 여기 너비가 너무 좁아서 도형 만들고 그 안에 글자 크게 하면 너무 좁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1, 2, 3행 행 머리끌 잡고 안쪽에 테두리 선 잡고 조금 키워주세요. 괄호 안에 숫자 보이죠? 한 30픽셀 정도로 해주면 적당해요. 정확하게 30 꼭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빠르게 그냥 적당하게 키워주세요. 몇 픽셀인지 숫자 안 보고 키워줘도 돼요. 그러면 이제 삽입을 위해서 삽입 탭 도형 열어주세요. 도형의 이름 나와 있죠? 순서도에서 화면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모양을 찾아주면 돼요.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클릭한 후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쭉 G열까지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출력 형태 보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면 됩니다. 이제 이 도형 안에 바로 내용을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한 후에 도형 바깥쪽 테두리 선택을 해 놓으세요. 글자가 선택된 것과 동일하고요. 도형 서식 여기 선택되어 있으니까요. 도형 스타일에 도형 채우기에선 색깔 바꿀 수 있고요. 도형 윤곽선의 테두리,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의 오프셋 오른쪽 되어 있죠? 바깥쪽에서 오프셋 오른쪽 클릭을 해주세요. 도형의 테두리는 따로 지시가 없기 때문에 바꾸지 않아도 돼요. 도형 채우기는 여기서 바꿀 수도 있고요. 홈에서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색상 동일하게 노랑만 지정을 해주면 돼요. 표준색에 있죠?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가 잘 안 보이죠? 글자 색깔 먼저 검정으로 바꿔 놓을게요. 그러면 지시되어 있는 글꼴 먼저 굴림으로 입력해야 되죠? 처음 글꼴 입력하니까요. 바로 그냥 굴림 입력하세요.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글꼴이 변경되고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변경해주고요. 굵게 속성 지정 그리고 채우기 노랑까지는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채우기 맞춤 위아래 모두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이제 오른쪽에 확인란 만들어야 돼요. 결제란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앞에 결제가 아닌 확인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화면 조금 작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현재 만들어진 행과 열 전혀 상관없는 셀 아무 곳이나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위아래 두 개 셀 먼저 선택해서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요. 바로 여기 맞춤에 가나에서 세로 쓰기 있죠? 클릭해서 확인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 줄로 입력되죠? 위에 사행에 입력했던 것처럼 확 입력하고 Alt 엔터키 눌러서 인 이렇게 입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열은 출력 형태를 보면은 너비가 좁죠? 그래서 열머리글에서 너비를 좁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바로 옆에 이 세 개 셀 선택을 해주세요. MD 팀장 본부장 입력하세요. 그리고 이 아래 셀 여기는 높이가 커져야 되겠죠? 18행에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키워주세요. 이제 확인해서 본부장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는 테두리가 필요한데요. 먼저 여기 가운데 정렬 안 했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클릭 다시 한번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로 맞춰 놓으세요. 글꼴에서 테두리 열어서 모든 테두리 지정하세요. 이제 여기를 그림으로 지정해야 되죠. 홈 탭에 클립보드의 복사 옆에 꺽쇠 눌러주세요. 그림으로 복사 눌러주고요.
첫 번째 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 바로 확인 눌러주세요. 컨트롤 V키 누르면 바로 그림으로 붙여넣기 돼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하고 동일한 위치, 크기와 높이 맞춰 놓으세요. 그림으로 만들기 전에 여기를 배경색, 흰색을 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출력 형태에서는 셀에 이 눈금선이 안 보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색상을 흰색으로 지정했는지 투명하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재처럼 색상 지정하지 않아도 감점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본 이 셀들 삭제해야 되겠죠. L열에서 저는 이렇게 선택해서 삭제 누를게요. 높이 조절된 것 아무 내용도 없기 때문에 이대로 놓아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깔끔하게 삭제해 놓을게요. 다시 화면 확대해 놓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건에서 제목에 그리고 임의의 셀 결제란 그리고 결제란 입력할 때 확인인데 항상 연습하던 것처럼 결제 입력하면 안됩니다. 그럼 다음 조건 주황으로 채우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유효성 검사인데요. ITQ 엑셀에서는 유효성 검사 항상 H14셀에 해주고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는 여기에 목록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데이터 탭 가주세요. 여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써있죠? 그 위에 아이콘 클릭을 하면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유효성 조건에서 제한 대상 목록으로 변경하세요. 원본에 여기 상자 클릭한 다음에 코드가 나타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B열의 사행의 데이터는 코드가 아닌 그냥 이름이죠. 그래서 B5에서 B12까지만 선택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목록 열어서 제일 첫 번째 것 나타나도록 해주면 돼요. 이 셀은 정렬이 출력 형태에서 가운데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 반드시 홈 탭에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셀 서식 변경하는 게 있어요. 2호에서 22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숫자 1키 또는 표시 형식 써있는 이 옆에 화살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셀 서식 대화상자 나타나는데요. 표시 형식의 범주의 사용자 지정 먼저 눌러주고요. 제일 위쪽으로 가주세요. 그러면 제일 위쪽에 지표준 이걸 선택한 다음에 그 뒤에 큰 따옴표, 박스, 큰 따옴표 이렇게 입력해도 보기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 콤마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샵, 콤마, 샵샵 0 써있는 네 번째 것 이걸 선택해 주세요. 아래쪽에는 소수점이 나타나니까 꼭 네 번째 것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일하게 큰 따옴표, 박스, 큰 따옴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천단위 구분기호 하나 나타나고 그 뒤에 바로 붙어서 한글로 박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이 셀에 이렇게 나타나죠. 조건에서는 박스 앞뒤에 작은 따옴표 써 있는데요. 저희가 셀 서식 입력할 땐 꼭 큰 따옴표 안에 내용을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D5에서 D12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름 정의 눌러주세요. 이름에는 채식이 아닌 분류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선택하면 자동으로 분류라고 이름이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함수식 사용할 때 한 곳에서 사용을 할 거예요. 이제 함수식 사용할 건데요. 1번에서 6번까지 나와 있죠. 출력 형태에도 번호 표시되어 있죠. I5에서 I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1번은 제조 공장 이걸 구하는 건데요. 추주 함수하고 미드 함수 사용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미드 함수는 텍스트에서 가운데에서 몇 번째 글자까지 출력을 할 거냐 그거를 뽑아내는 거고요. 비슷한 함수로는 레프트 함수, 라이트 함수가 있죠. 그런데 이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 같은 경우에 이 함수 안에 다른 게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ITQ 시험에선 그렇다는 건데요. 그러면 추주 함수 안에 미드 함수 사용한다는 건데요. 먼저 이 글자들 뽑아내는 것 제대로 하는지 미드 함수 보도록 할게요. 수식은 맨 앞에 이퀄 입력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는 괄호까지 하고요. FX 눌러주세요. 인수는 3개가 나타나 있는데요. 미드 함수에서 첫 번째 텍스트 인수는 텍스트가 있는 셀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5행에서 12행까지 I열에 수식을 입력해서 나타내야 되죠. 그러면 5행에서부터 사용을 하니까 5행에서 텍스트가 있는 셀, 코드가 있는 셀은 B5셀이죠.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텍스트 넘버, 이 B5셀에서 몇 번째 글자부터 시작을 할 건지 조건에 보면은 코드의 두 번째 글자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숫자 2 입력을 해주세요. 두 번째 글자에서 몇 개 글자를 출력을 할 건지 저희는 한 개 글자만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키 누르면 IR에는 코드의 두 번째 글자만 이렇게 숫자가 하나씩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제 미드 함수만이 아니고요. 추즈 함수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추즈 함수 여기에 다시 입력을 해보세요. 여는 괄호까지 입력하고 F(x)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도 3개가 나타나는데요. 밸류 1에서 2까지만 나타나는데 여기는 클릭하면 계속 추가가 돼요. 그래서 여기 입력하고 탭키 누르면 다음으로 이렇게 계속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제일 첫 번째 것 입력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인덱스 넘버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는 1에서 254까지 숫자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 숫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미드 함수 사용했죠. 그래서 미드 함수를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러면 오행에서는 3이 나타나게 그렇게 되어 있죠. 코드에 써 있죠. 그래서 3인 경우에는 밸류 3에 써 있는 내용을 출력하도록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1이면 밸류 1의 내용 출력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1일 때 출력, 2일 때 출력해서 254일 때 출력까지 밸류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것까지만 밸류 값을 내용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평택, 정읍, 진천 이렇게 여기처럼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밸류 4는 내용 입력하지 않습니다. 큰 따옴표 입력하지 않아도 다음 셀 넘어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3개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확인을 누르면 현재 블록 설정되어 있던 이 셀에 이 수식이 자동으로 행이 바뀌면서 이렇게 진천, 정읍, 평택 이런 식으로 코드 두 번째 숫자로 제조공장 이름을 찾아서 출력을 해줍니다. 이제 두 번째 2번에 해당하는 J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 수식에 다시 먼저 입력을 할 건데요. 함수는 하나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rank.eq예요. 그러면 여는 괄호까지 이렇게 입력 F(x) 눌러보세요. 함수 인수 대하상자에서 보면은 넘버 리퍼런스 오더 이렇게 3개가 나타나죠. 첫 번째 인수인 넘버에는 순위를 구할 셀이에요. 그래서 넘버 커서를 이렇게 놓고요. 순위를 구할 거 오행에서 보면은 전월 대비의 성장률을 구해야 되니까요. 전월 대비의 성장률 여기에서 구해야 되죠. 그래서 H5 그 다음에 리퍼런스로 가주세요. 여기는 H5의 값이 어느 범위에서 몇 등인지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H5에서 H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리퍼런스 여기에선 이렇게 블록 설정한 다음에 F4키 한번 눌러서 열과 행 앞에 모두 달러 표시가 나타나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열과 행 모두 절대 주소가 되어서 절대 참조라고도 하죠. 그렇게 되어서 행이 바뀌더라도 H5에서 H12 이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인수 오도에는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이걸 정하는데요. 조건에서는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림차순인 경우에는 0이나 생략하면 되고요. 0이 아닌 값을 입력하는 경우에 오름차순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는 내림차순 구하니까 여기에다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거나 0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정답처럼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컨트롤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블록 설정되어 있던 이 셀에 등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함수식 입력한 이 셀들 정렬이나 표시 형식 감점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아도 되고요. 정렬 문자니까 가운데 맞춤 해놔도 돼요. 그리고 여기도 순위 가운데 맞춤해도 되고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놔도 상관없습니다. 표시 형식도 일부러 바꿀 필요 없습니다. 이제 3번에 해당하는 23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기에는 수식을 입력해야 되는데 하나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dCountA라고 되어 있죠. 카운트 앞에 D라고 한 글자 써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그러면 먼저 여는 괄호까지 해서 이렇게 입력해 놓고요. F(x) 눌러주세요. 함수 인수 대하상자 나타났죠. 여기는 채식 제품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채식 써 있는 게 몇 개냐 이걸 구하라는 건데 디얼의 데이터 분류를 가지고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범위를 지정할 때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범위 지정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표의 첫 번째 B4에서부터 시작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B열에서 B12까지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옆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표 끝까지 가지 말고요. 기본 데이터, 수식 사용하지 않은 기본 데이터인 H12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사행의 레이블도 꼭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필드로 가야 되는데요. 필드는 이 범위에서 지정한 열 이거를 찾아야 돼요. 저희가 채식 제품 수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다른 것 아니고 이 D열에서 개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드는 B열이 1번, C가 2, D가 3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3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수인 크라이테리어, 여기에는 지정한 조건이 있는 셀을 찾아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채식 제품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D열에 보면은 분류가 채식인 것, 이런 식으로 여기 조건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D4에서 D5 이 두 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면 값이 3 나타나죠. 그런데 문제지에서 보면은 AND 연산자 사용해서 뒤에 한글로 개가 나타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AND, 끈따옴표 안에 개,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거 저는 복사해서 이 수식에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3개가 나타나죠. 여기도 정렬 필요 없는데요. 그냥 숫자니까 오른쪽 정렬해 놓도록 할게요. 이제 4번에 해당하는 이 14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수식을 사용하는데 2개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SUMIF 함수, COUNTIF 함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출제된 경우에는 SUMIF 함수 나누기 COUNTIF 함수를 해주면 돼요. 왜 그러냐면 저 탄수화물 전월 대비 성장률 %, 이거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합 나누기 개수 해야지 평균이 나타나죠. SUMIF 함수 조건을 지정해서 SUM을 해주고, 그리고 조건을 지정해서 COUNT 개수를 구해서 평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SUMIF 함수는 먼저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SUMIF 여는 괄호까지 하고요. fx 눌러주세요. SUMIF에서는 range, criteria, sum, range 이렇게 3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range는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range에선 저탄수화물 전월 대비 성장률 %, 여기에서 저탄수화물이 써있는 셀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D열이죠. 그래서 D열에 설정해야 되는데 위에 레이블 사용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D5에서 D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자동으로 분류라고 변경되어 나타나죠. 문제지에서도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해도 되고요. 레인지에 직접 분류라고 입력을 해도 돼요. 바로 아래쪽에 크라이테리어, 여기는 조건이죠. 지정할 조건을 해주는데요. 방금 지정한 범위에서 저탄수화물, 이걸 찾아야 되죠. 그래서 크라이테리어에 저탄수화물 써있는 셀 아무거나 클릭해서 나타나게 하거나요. 아니면 여기에다 직접 이름, 저탄수화물 이렇게 입력해줘도 돼요. 그리고 다른 셀 가면 자동으로 앞뒤로 따옴표 나타나죠. SUMIF 함수에서 세 번째 인수인 SUM range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맞는 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분류해서 저탄수화물 써있는 행 3개를 찾았죠.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 어떤 거를 더할 거냐, H열의 전월 대비 성장률 %, 이 데이터를 더할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H5에서 H12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값은 먼저 더한 값 90이 나타납니다. 총합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누기해서 COUNTIF 함수 써줘야 되겠죠. 여기는 앞에 수식 이어서 하니까 equal 필요 없고요. 나누기 한 다음에 COUNTIF 여는 괄호까지 해주세요. 이제 fx 눌러주세요. 함수 인수는 COUNTIF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COUNTIF 함수에서는 인수가 2개가 나타나죠. range, criteria 이렇게 나타나고요. SUMIF 함수일 경우에는 range, criteria, sum, range 이게 추가가 나타났었죠. 그러면 COUNTIF 함수 여기에서 range하고 criteria는 SUMIF 함수하고 동일하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범위라고 입력하거나 분류 지정되어 있는 정의된 이름 D5에서 D12까지 이렇게 선택해주고요. 크라이테리어도 동일하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탄수화물 써있는 셀 클릭하거나 여기다 저탄수화물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SUMIF 함수, COUNTIF 함수 이거는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큰 따옴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그냥 확인 누르면 다른 셀 넘어간 것처럼 자동으로 큰 따옴표 나타날 거예요. 여기를 봐주세요.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평균이 30이라고 나타납니다. 여기는 정렬 역시 필요 없지만 위에 것과 그냥 비슷하게 같이 편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정렬 숫자니까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이제 J13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max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max나 min 함수 아주 쉽게 쓸 수 있죠. equal max 여는 괄호까지 해주세요. 이거는 함수 인수 대상자까지 들어갈 필요 없을 거예요. 이렇게 입력하면 아래쪽에 넘버 1 나오는데요. 범위 하나만 지정하면 될 거예요. 최대 판매 수량
판매 수량의 최대값 구하는 거죠. 그래서 판매 수량 써있는 2열의 데이터 5에서 12행까지 이렇게 선택해 놓고요. 바로 엔터키 누르거나 닫는 괄호 눌러주고 엔터키 눌러주면 됩니다. 괄호 여기 입력하지 않더라도 앞에 하나만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닫는 괄호 입력되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내용이 이렇게 박스까지 나타나도 상관없고요. 그냥 94650 이것만 나타나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역시 정렬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J14셀 선택을 해 놓으세요. VLOOKUP 함수를 여는 괄호까지 이렇게 입력해 놓으세요. 아래쪽에 각각 콤마 단위로 인수 구분되어 있죠. 나중에는 이거 직접 입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FX 눌러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수인 룩업 밸류 있죠. 여기에는 항상 ITQ 시험에서는 유효성 검사 지정한 H14셀 클릭해 선택해 놓으면 돼요.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 이거는 배열을 지정하는 거죠. 범위 지정하는 건데요. 맨 앞에 처음 시작하는 열은 유효성 검사로 지정한 그 셀을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번엔 B열에 나와 있죠. 그래서 B열에 코드는 빼고요. 실제 데이터인 B5에서 12까지 이렇게 선택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쭉 드래그해서 어디까지 가냐 잘 모르겠다면 기본 데이터인 H12셀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 인수 나와 있죠. 여기는 컬럼 인덱스 넘버인데요. 이거는 현재 위에서 지정했던 이 테이블 어레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열의 데이터를 J14셀에 나타낼 거냐 그거니까 여긴 판매 수량을 나타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판매 수량이 써있는 2열 B열에서부터 보면 1, 2, 3, 4에서 네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열 4 입력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룩업 밸류, 여기에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어로 false 하거나 또는 false에 해당하는 0을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번엔 0 입력할게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값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숫자가 이렇게 나타날 때는 천 단위 구분기호는 보이는 게 낫겠죠. 표시 형식의 콤마 눌러서 이렇게 지정할게요. 정렬은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유효성 검사에 지정한 다른 거 변경하면 값이 이렇게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VLOOKUP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 지정하도록 할게요. 문제지에서 조건부 서식 판매 수량이 9만 이상인 이 행 전체를 서식을 지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가 써있는 5행에서 12행까지만 선택해주면 돼요. B5에서 J12까지 이렇게 선택하고요. 홈 탭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연 다음에 새 규칙 눌러주세요. 수식을 사용하여 이걸 선택해주고요. 아래쪽 상자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 판매 수량이 써있는 데이터 선택해주면 돼요. 이꼴 먼저 해줘야지 수식 입력할 수 있죠. 이 5셀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5행에서부터 순서대로 지정하는데 이렇게 입력한 상태에서 F4키 눌러서 알파벳 2, 열 앞에만 달러 표시가 나타나도록 변경해 주세요. 행 앞에는 달러 표시가 나타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열은 절대 변하지 않고 6행에서 12행까지 행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행은 상대 주소로 열은 절대 주소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값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9만 이상인지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상이다는 크거나 같다로 입력을 하죠. 그리고 9만 입력해 주는데요. 큰 따옴표 없이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 서식 지정하기 위해서 이걸 눌러주고요. 색상에선 표준의 파랑 선택, 그리고 스타일의 굵게 선택, 확인 누르고 다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판매 수량이 9만 이상인 그 셀이 포함된 행에 글자가 파랑의 굵게로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파일 저장해주고요. 이제 제2작업 시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2작업 시트는 조건만 나와 있고 출력 형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2작업과 제3작업 시트는 기본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 데이터는 수식 사용하지 않은 이 데이터예요. B4에서 H12까지 이게 기본 데이터예요. 이거를 이렇게 블록 설정해주고 컨트롤 C로 복사, 제2작업 시트로 가서 B2셀 미리 선택해놨었죠. 바로 붙여넣기에 원본 열너비 유지를 해주세요. 그러면 열너비가 맞게 이렇게 나타나죠. 이제 조건의 1번 고급 필터 할 건데요. 고급 필터 할 때는 조건에 보면은 제일 먼저 조건 두 가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면서 이렇게 앞뒤 두 개 조건이 모두 참인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번 문제에서처럼
앞에 조건 뭐뭐 하거나 그리고 뒤에 조건 또는 영어로는 OR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앞과 뒤에 조건 하나만 만족해도 출력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코드가 K로 시작하거나죠. 그래서 코드 써있는 B2 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 조건은 판매 수량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판매 수량 E2 셀 같이 선택해 놓으세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세요. 조건 범위 위치인 B14 셀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면 두 개 셀이 붙어서 나타납니다. 코드 아래쪽에 이제 코드에 대한 조건 입력하면 되는데요. 대문자 K를 입력해 주세요. K로 시작하거나죠. 그래서 K로 시작하는 모든 것을 찾아라 이런 의미로 대문자 K 뒤에 아스테리스크 문자 이걸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판매 수량 이 조건 입력해야 되는데요. 바로 옆에 하면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 그리고로 이어지는 조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입력하면 안 되고요. 바로 아래 셀 C16 셀에 클릭해 놓고 여기다 조건 입력해야 돼요. 판매 수량이 10,000 이상이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1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따옴표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제 복사 위치에 나올 데이터를 선택해 줘야 돼요. 모든 것 한다면 그냥 B18 셀 여기다 나타내면 되는데요. 일부 데이터만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선택해야 되는 셀 B2에서 제품명까지 드래그의 선택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옆으로 가서 지열의 이행의 데이터들 두 개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컨트롤 C키로 복사 이제 복사 위치인 B18 셀 클릭해서 컨트롤 V키로 붙여넣기 하세요. 역시 위에서처럼 4개가 같이 붙어서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셀을 B2에서 H10까지 기본 데이터 선택해 놓으세요. 데이터 탭 가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 눌러주세요. 결과는 다른 장소의 복사 아래쪽에 나타나도록 이걸 선택해 주세요. 목록 범위는 블록 설정되어 있던 B2에서 H10이 선택되어 나타납니다. 조건 범위 클릭해 주고요. B14에서 C16까지 선택을 해 놓으세요. 복사 위치 클릭한 다음에 레이블 이 4개를 드래그해 선택해 주면 돼요. 그리고 아래 체크하지 말고요.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조건의 2번 표서식 지정해야 되죠. 아래 B18에서 E22까지 고급 필터로 나타난 이 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선 글꼴의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가서 표 서식 있죠? 열어주세요. 마우스 올렸을 때 이름 나타나는데요. 앞쪽에 나타나는 색은 상관없고요. 지정되어 있는 표 스타일 보통 6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머리글 포함 체크해 놓으세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위에 테이블 디자인에 머리글행, 줄무늬행 체크 선택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있는 것과 동일하죠. 적용이 되었고요. 필터 단추 이거는 그냥 기본 체크되어 있으니까요. 따로 손대지 말고 그대로 있게 하면 돼요. 이제 너비 조절 필요하다면 너비 조절 해줘도 됩니다. 다음으로 제3작업도 동일하게 주면 되는데요. 우선 제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이번엔 피벗 테이블 만들죠. 그래서 기본 테이블 이렇게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피벗 테이블 만들 거예요. 삽입 메뉴 그리고 왼쪽에 피벗 테이블 있죠. 위에 아이콘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기존 워크시트 클릭해 선택 위치 커서 깜빡일 때 제3작업 시트로 가서 B2 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 나타나는데요. 문제지의 제3작업 출력 형태 보면은 피벗 테이블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건의 1번에 있는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열과 행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세로로 나와 있는 데이터는 행이고요. 그리고 열로 옆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나타난 거는 열에 해당해요. 그래서 문제지를 확인을 해보면 가격 단위원 이게 행이 되겠죠. 행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열은 분류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열에다 가져다 놓으세요. 이제 다음으로 1번에 있는 것처럼 제품명의 개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제품명 드래그해서 아래 값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전월 대비 성장률 이거의 평균 구해야 되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개수 아래쪽에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평균이 아닌 합계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 눌러주세요. 먼저 합계가 아닌 평균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 이름을 전월 대비 뒤에 써있지 않는 성장률 %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표시 형식 바꿀 수도 있는데 이거 나중에 할게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조건 입원하기 전에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행 레이블, 열 레이블 여기 클릭해서 가격 단위원 분류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고 여기도 너비 조절 필요하다면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5행에서 12행까지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인 B5에 이렇게 클릭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그룹을 눌러주세요. 시작 끝 단위가 있죠. 출력 형태 보고 수정하면 되는데요. 시작의 단위는 1이 되겠고요. 그리고 끝 단위는 3만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단위는 1000이 아닌 만 단위로 이렇게 입력해주면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5행, 6행, 7행에서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정렬도 동일하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건 더 이상 손대지 않습니다. 이제 분류 써있는 이 열 데이터 바꿔야 되는데요. 먼저 그것을 하기 전에 옵션을 변경할 거예요. 피벗 테이블 분석 간 다음에 옵션 써있는 것 클릭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 탭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거는 조건 3번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체크해 주고요. 그리고 아래 빈 셀 표시 체크되어 있죠. 바로 옆 칸에다가 아스테리스크 문자 2개 입력해 주세요. 요약 및 필터 탭 까주세요. 여기에는 조건에 4번에 있는 것처럼 행의 총합계 지우도록 체크 해제하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출력 형태하고 아주 비슷하게 바뀌었죠. 이제 13개가 글자 첫 번째 글자로 정렬 확인해야 되는데요. 기역, 지읒, 치읓 이 순서로 보이고 있는데 출력 형태에서는 반대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분류 이걸 열어서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이렇게 하면은 치읓, 지읒, 기역 이렇게 첫 번째 글자의 자음이 내림차순 정렬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출력 형태하고 맞게 정렬하고 작성하는 것 이것만 남았는데요. C5에서 H8까지 여기를 모두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빠르게 마무리하는 거는 홈 탭에 가서 표시 형식을 회계로 변경 그리고 그대로 가운데 맞춤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숫자로 써있는 셀은 숫자니까 그대로 회계 서식이 적용되어서 정렬 바꿔도 그대로 오른쪽에 정렬된 것처럼 나타나고요. 숫자가 아닌 셀들 이 두 개에 나타나는 셀들은 각각 컨트롤 키 누르고 따로 선택해서 정렬하지 않아도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출력과 숫자와 모든 내용 동일하죠. 너비 조절 필요한지 확인을 해주고요. 필요 없다면 바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제4작업 그래프 할게요. 제1작업 시트로 다시 가주세요. 그래프는 모든 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제지에서 출력 형태를 보면은 가로축에 제품명의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행만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가격 단위원 판매 수량 이 데이터도 동일한 행을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C열의 데이터 레이블부터 같이 선택을 해주면 돼요. 제품명 클릭한 상태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선택하고 이제 아래쪽에 데이터 6행은 필요 없죠. 컨트롤 키 누르고 다시 7, 8, 9행 선택 10행 필요 없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11, 12행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다음 데이터 판매 수량과 가격 단위원인데 떨어져 있죠. 앞쪽에 판매 수량 있으니까 이거 먼저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판매 수량 데이터 동일하게 같은 행 선택. 만약에 선택 잘못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지열의 데이터도 동일하게 같은 행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삽입 메뉴에서 차트에 혼합 눌러주세요.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혼합에 계열 2개 나타났는데요. 이 2개 중에 조건의 1번에 차트 종류 묶은 세로막대형 써 있고요. 조건의 7번에 서식에 판매 수량 계열을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매 수량을 표시기는 꺾은 선형 변경, 보조축 지정도 지시되어 있으니까 체크. 가격 단위원은 당연히 1번 차트 종류에 있는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변경해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바로 차트 이동 눌러주세요. 새 시트 선택하고 제4작업이라고 입력해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시트 이름 제4작업 이걸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오른쪽 끝에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제1, 제2, 제3, 제4작업 순서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에 차트가 작게 보인다면 화면 확대하는 거 있죠?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컨트롤 마우스 휠 움직여도 되고요. 그러면 조건은 3번까지 완료했어요. 4번 디자인 도구 있죠? 차트 디자인에서 제일 왼쪽에 빠른 레이아웃 눌러주세요. 그리고 레이아웃 3 선택, 바로 옆에선
스타일 1번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조건 5번 영역 서식 차트 바깥쪽이 선택되어 있죠. 차트에 대한 글꼴 채우기 지정되어 있는데요. 채우기가 색상이 아닌 질감이죠. 이것은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할 수 있어요. 도형 채우기 연 다음에 질감으로 가서 지정되어 있는 이름 분홍 박엽지 찾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에 대한 채우기도 여기서 먼저 할게요. 그림 영역 마우스 가면 클릭할 수 있죠. 선택한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 그림은 흰색을 지정하세요. 차트 바깥쪽 다시 차트 영역 클릭하세요. 홈 탭 가주세요. 여기는 글꼴 굴림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변경 글자 크기 11포인트로 변경 글자 색깔 짙은 회색인데요. 색상 검정으로 변경할게요. 다음 조건은 6번 제목 서식이죠. 차트 제목 클릭하세요. 내용 먼저 입력해도 되고 나중에 입력해도 상관없는데요. 먼저 드래그해서 이 내용 입력하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제목 입력하면 되고요. 바깥쪽 테두리 클릭해 선택해 놓으세요. 색상 지정 있죠.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에 색상 흰색 지정, 도형의 윤곽선 검정색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제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선 글꼴 동일하고요.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변경해주세요.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 다음으론 서식 지정이 있는데요. 보조축 지정까지는 이미 했습니다. 이제 계열 지정이 있는데요. 출력 형태 보면은 표식 이 부분에서 레이블 추가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표식 모양. 현재는 표식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표식 아무 곳이나 클릭 한번 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계열 서식 눌러주세요.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면 채우기 및 선 누른 다음에 표식 그리고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지정되어 있는 세모 모양으로 형식을 변경, 크기는 10으로 변경해 주세요. 레이블은 이 표식에만 나타나야 되죠. 그러면 이 표식만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세요. 다른 표식 선택 없어졌어요. 이 표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여기 누르면 이 꺾은 선형에서는 표식의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눈금선 지정이 있는데요. 그림 영역의 안쪽에 회색 선들 있죠. 아무 곳이나 회색 선 하나만 선택하세요. 바깥쪽에 선택되었다고 동그라미 보이죠? 그러면 다시 서식 탭 가주세요. 여기에서 도형의 윤곽선 색상 잘 보이게 하고 싶다면 검정으로 변경해도 돼요. 도형의 대시를 바꿔야 되죠. 지정된 파선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 축에 대해서 출력 형태 보고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림 영역의 왼쪽 오른쪽 아래 테두리 선 안 보이고 있죠. 왼쪽의 축 숫자 아무거나 클릭 서식의 윤곽선에서 검정색 지정 오른쪽에 축 숫자 클릭해 다시 윤곽선 검정 아래쪽 가로축 글자 선택해 윤곽선에 검정 지정하세요. 이제 왼쪽에 기본축에 대한 최소값부터 확인할게요. 최소값 하이픈 그리고 단위는 5000 단위씩 변경 최대값 3만 여기는 변경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이픈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최소값이 0으로 나타난다면 바깥쪽 클릭한 다음에 다시 이 숫자 아무거나 클릭 오른쪽에 축 옵션 바꿀 수 있게 나타나는데 아래쪽에 표시 형식이 있어요. 여기를 회계로 변경해주고 기호 없음 해주면 최소값이 하이픈으로 변경돼요. 오른쪽에 보조축에 대한 세로축 이 축값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역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최소값 0박스 그 다음에 최대값 10만 박스 그러면 단위만 바꾸면 되겠죠. 주 단위의 값을 2만으로 변경하세요. 기본에 2만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바깥에 눈금선이 보여야 되죠. 그림 영역의 바깥쪽에 나타나야 하니까요. 눈금 선택한 다음에 주눈금의 바깥쪽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범예명 지정해야 되는데요. 여기 두 줄로 나타나고 있죠. 제1작업 시트에서 Alt 엔터키로 두 줄로 입력했기 때문이에요. 범례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눌러주세요. 범례 항목 계열에서 가격 단위원 선택 편집 눌러주고요. 계열 이름 여기에 직접 한 줄로 입력하면 돼요. 이제 확인 누르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9번 도형 만들 건데요. 서식 선택되어 있다면 도형 삽입 여기서 할 수 있죠. 제일 아래 설명선에 보면 이름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이름 조금 달라도 같은 모양 찾으면 돼요. 클릭해주고요. 마우스 드래그해 만들어주세요. 크기와 위치는 조금 이따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내용을 입력을 해보세요. 바로 타이핑해서 입력하면 되고요. 바깥쪽 테두리 선택 여기에는 색깔 지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보통 채우기 흰색 지정하면 돼요. 그리고 윤곽선 지시 없으니까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홈 탭 가주세요.
배경이 흰색 되어서 글자가 안 보이고 있죠? 글자 검정색으로 지정하세요. 정렬, 모두 맞춤에 가운데 맞춤 2개 선택을 해 놓으세요. 글꼴 지정 안 되어 있는데요. 글자만 제대로 보이면 돼요. 그런데 저희는 기존에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차트에 지정되어 있는 굴림 지정할게요. 글자 크기 11포인트 동일하게 해 놓을게요. 이제 출력 형태 보고 비슷한 크기 위치로 맞춰 놓고요. 노란색 핸들도 잡고 설정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모두 완료됐는데요. 파일 저장해 주고요. 검토할 거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